주식 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어제 롯데와 SK 경기 혹시 야구 보셨나요, 여러분? SK랑 롯데 야구 경기에서요, 역전승까지 갔었죠. SK 팬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일이었지만 롯데가 막판 역전승에서 승리를 거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도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최정의 투자 고수들의 개인 레슨 받으면서 성공 투자를 향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목요일에는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저께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구 하시는 그 선수들도 뭐 상당히 좀 추워서 혹시 이제 그쵸? 막판에 네. 역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역전하면은 이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네. 이탈리아한테 이제 지고 있다가 역전했을 그쵸. 때 그때 네. 기분 상당히 그때 꼭 보셨죠? 그럼요. 네. 네. 그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었던 거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전을 하려면 이런 좀 힘든 장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역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그 역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힘을 내서 방송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전하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 강의부터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수 분석으로 이제 초보 탈출을 하자. 즉,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알아야 되고 하지만은 네. 전체적인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해야지 좀 이제 우리가 지수랑 맞춰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더 가져갈지 말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분석에는 이제 7가지가 있다고, 이거는 이제 제 방법인데요. 네.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슈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수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분석, 실적 시즌 때 이제 어떻게 또 대응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지수 분석, 네.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을 통한 지수 분석,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배웠는데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 분석,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해가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수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주 제가 이제 심화학습 시간에 문제 내드렸던 거, 네. 아까부터 이제 빨리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있게 다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요. 문제를 네.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옵션 만기일은 매월 몇째다? 땡땡땡땡이죠? 네, 맞습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맞습니다. 두 네. 번째 목요일. 우리 옵션 만기일은 매월 있고 선물 옵션 만기. 그 밑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은 네. 몇 월에 있나요? 세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렇죠, 3, 예. 6, 9, 12. 맞습니다. 네. 우리 369 369 게임이 아니라 이제 369 12. 네. 369 12 이제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둘째 주, 두 번째 목요일, 네, 두 번째 두 번째 목요일에 목요일이죠.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선물 미결제 약정.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이건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내용이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상승할 때는
어떤 이제 힘이? 시장 상승하는 힘이 더 세지는 그렇죠. 거죠. 상승 힘이 더 세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면서 하락할 때는 네. 하락 힘이 더 세다. 즉 선물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면서 이제 상승한다는 거는 네.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선물이 껴서 한다는 건 프로그램 매수까지 시장이 올라가는데 힘을 보태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네. 이렇고요. 네. 선물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게 되면 네.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면서 하락을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요, 이 네. 증가하면서 상승한다는 거랑 증가하면서 하락한다는 게 어떤 게 상승하고 어떻게 하락하는 거죠? 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지난주에 우리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요. 네. 선물 시세를 우리가 보면은 선물 기간별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결제 약정 이제 증감이 나와 있고 이제 네. 미결제 약정 수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 한 명은 사고 네. 누군가 한 명이 팔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유하고 있을 때 네. 한 계약이 이제 미결제 약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 계약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10만 개 가까이 오늘 장이 끝났는데 이제 네. 누군가는 10만 개 정도를 사고 팔고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미결제 약정이 여기 빨간색 플러스로 이렇게 나올 때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이 힘이 강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자리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네.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전일 대비 누군가 이제 사자 팔자 해가지고 증가는 하는데 지수가 밀리는 경우에는 하락하고. 분명 누구는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수 때 똑같이 사고 팔고 했는데 네. 만약에 지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플러스일 거고 네. 매도한 사람은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경우에는 선물의 상승 힘이 우리가 더 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 우리가 지난번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그리스발 악재 때문에 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할 때 그때 당시에는 네. 미결제 약정이 확 증가하면서 네. 지수가 막 이렇게 밀렸어요. 네. 이렇게 밀리게 되면 누군가는 분명히 여기서 산 사람이 있고 누군가 판 사람이 있는데 산 사람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와 있을 거고 네. 산 사람은 플러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심리적인 상태가 팔아놓은 사람은 내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네. 산 사람은 손실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이제 미결제 약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잘 내서 네. 특별 시간을 내 가지고 네.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한 주 동안 궁금하셔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 문제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가 얼마 20. 이하면, 그렇죠. 20 이하면 네. 침체 국면, 네. 그리고 얼마 이상이면 80 이상일 때 과열 국면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 투자 심리도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그 10번 중에 그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지금 10월 8일부터 해가지고요. 열흘 동안에 이제 4일 올랐죠. 네. 그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40. 40.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도가 이제 과열은 아니지만, 네. 이제 좀 약간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약간 문제가 있었던 코스닥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도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네. 해서 지금 투자 심리도가 3일 60 이네요. 60인데요. 네. 60인데 상당히 과열이었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급락하는 네. 그런 이틀 상황이 동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복습 다 끝내봤고요. 저희 네. 이제 이어서 오늘장 강의 이제 시작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네.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예, 지수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현재 지금 시장에 지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어떤 이슈로 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이제 GDP 발표,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실제로 장이 시작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이 급락한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오늘 점이었죠?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하고 이제 코스닥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298억을 매도를 하고 기관이 904억이나 네.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어마어마하네요. 900억 이상 매도한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1년 내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기관들이 많이 네. 파는 그런 날입니다. 정말 이슈가 될 만한 날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우리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뭐 이제 싸이 때문에 우리 막 시작됐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네. 그리고 이제 애니팡 때문에 시작했던 게임 관련주, 네. 그리고 뭐 이제 카지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네. 과연 이제 그 종목들이 정말 그 회사의 가치만큼 거래 그 가치만큼 올라온 건지 네. 아니면 고평가된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대선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회사 가치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고평가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이 이제 오늘 나왔고요. 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본다면 네. 코스닥 업종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업종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나요? 일단은 전반 코스닥에서는 이제 코스닥 이제 업종으로 약간 구분하기보다는 네. 코스닥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래소처럼 업종이 명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라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 구분이 약간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상당히 장대 음봉으로 네. 최근 이제 7월 27일 날 이때였죠. 유럽 시장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네. 했던 날이 이때였고 네. 이때 460포인트에서 이제 540포인트까지 지수상으로 20% 가까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가 네. 이제 오늘 장대 음봉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네. 기관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팔기 시작을 하면은 연속적으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많이 기관들이 파는 종목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지만 네. 실적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덩달아서 밀린 오늘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데 네. 실적이 안 좋거나 최근에 너무 과하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때도 보시면은 이때 3월달 이때도 이제 쌍봉 위치에서 밀릴 때 보면은 네. 아주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네. 그죠?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그렇죠. 예, 네.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고 나서 이제 저점 라인 대가 이제 내려오고 있죠. 네. 우리가 차트상으로 전저점 라인 대가 깨지면은 우리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라인 대가 이제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오면 밀리고 이렇게 되면서 네.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 좀 주요 있게 봐야겠네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연속으로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운 그런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들 최근에 상당히 급등락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 기다리면 또 올라오고 하니까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오늘 이슈는 이제 원화 강세입니다. 어느 선까지 내려갈까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그렇죠? 1,100원 선.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이제 해외에 놀러 가거나 네. 그럴 때는 지금은 좋죠. 이제 왜냐하면 1,100원, 1,100원, 1,000원, 900원 막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네. 이제 많은 달러로 우리가 바꿀 그쵸? 수가 있으니까 네. 해외에서 이제 좋은 뭐 제품도 뭐
면세점 가가지고 네. 사기도 하고 네. 싸게 사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게 또 안 좋은 영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좋은 면은 아닙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환율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이 이제 작년에 1,048원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었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던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크게 부담은 없다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1,048원에서부터 1,200원대까지 완전히 원화가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가 뭐였죠? 작년 8월 달. 예. 작년 8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 역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미국이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1,048원에서부터 1,200원대까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 분명히 한번 기억해 넣어야 될 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환율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면은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대응할 때도 좀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지금 1,100원 라인 때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8월 달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 종목들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네. 우리도 요번에 이제 환율을 잘 봐야 될 게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이슈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글로벌 시장이 불안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원화 환율은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1,100원 선이 이제 지지는 됐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원화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제 이전보다 두각을 많이 내면서 일본 엔화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화가 추세적으로는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가더라도 좀 이따가 놀러 가면 더 싸게 놀러 갈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볼 게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업종이 좋고 어떤 업종이 나쁜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우리가 원화 강세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원화 강세 대응하는 업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해외에서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수입하는 이제 단가가 싸지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유라든가 네. 곡물을 수입하는 음식료라든가 네. 철강을 수입하는 뭐 철강 관련주라든가 철강을 수입하는 철강 관련주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원화 강세일 때 이제 수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달러로 돈을 빌렸었는데 네. 그전에는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돈을 많이 더 줬어야 되는데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외화 부채가 부담이 이제 많이 감소되는 업종. 특히 이제 항공 쪽, 네. 그리고 이제 해운 쪽, 그리고 정유, 뭐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원화 강세에 우리가 수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업종들 잘 기억을 해놓고 있으시다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정유 업종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리 좀 많이 올랐었고, 네. 그리고 철강이나 정유 같은 경우에는 정유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항공주들도 한 2, 3일 전부터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네.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이제 약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원화 강세에서는 좀 안 좋다. 대신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주들이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강세인데도.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생산 기지가 해외에서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과거처럼 이제 꼭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특히 이제 수출하는 업종들은 약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요번 겨울철인데 요번에 이제 겨울철 의류 업종들이 최근에 LG 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출할 때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그럼 한 가지 이슈만으로 이 업종 흐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힘들잖아요. 네. 그 한 가지 이슈만으로 투자를 해서 또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또 대외적인 이슈들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네. 이제 글로벌 시장 점검을 한번 네. 좀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뉴스를 보면 그리스발 무슨 악재 스페인 문제 해가지고 유럽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와해되는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됐었는데 네. 어느덧 하나씩 해결이 돼가면서 시장 뉴스에서는 이제 슬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좀 조용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페인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해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유럽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지수 흐름을 좀 본다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죠? 안 좋았다가 이제 네. 크게 이제 지난번 가장 스페인이 이제 지방정부가 이제 파산하고 하고 구제금융을 받느니 안 받느니 했을 때가 제일 최저점.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모르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리스라든가 이제 스페인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대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당장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듯이 이런 문제가 좀 안정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차트에서 이제 큰 추세가 이제 이게 과연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보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까만색 선. 네. 저는 이제 21일선을 쓰는데 보통 이제 20일선을 쓰거든요. 네. 근데 21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트 이제 상승 추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까만색 선 위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네. 최근에 요걸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또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네.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오면서 이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스페인이나 그리스 문제는 해결될 거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크게 이제 부담 없이 이쪽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중국 시장인데요. 네.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됐다고 발표가 되면서. 맞습니다. 네. 중국 GDP 성장률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7.4%. 이전보다 이제 계속 감소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상하는 만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중국은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시장이 이제 큰 하락에서 돌아서는 이제 초입 국면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네. 이 까만색 이평선에서 밑에 있을 경우에는 계속 이제 밑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네. 계속 밑에 있으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난번 이제 9월 달에 잠깐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깨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요.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이런 밑에 있는 보조지표들이 먼저 우리가 주가는 빠지는데 이제 보조지표 터닝하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 네. 다이버전스가 지난번에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되려면 요 라인대를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위로 살짝 올라타면서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네. 하락 추세가 중국 시장은 마무리가 되고 네.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는 네. 중국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중국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매수를 해도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네. 중국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돌아선다는 거는 단지 여기서 뭐 요만큼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최근 거의 한 2, 3년간 조정받았던 그 하락에서 네. 이제 크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수혜를 입을 네. 종목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우리가 중국이 상승 전환이 되면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기계 업종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가장 뭐 민감하게 중국이랑 움직이는 게 두산인프라코어거든요. 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아침에 이제 실적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네. 상당히 좀 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네. 차트 흐름상을 잠깐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 그죠? 네. 예.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2.57% 올라서 17,950원에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아침에 그 실적 내용이 안 좋게 발표하고 나서 급락했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분기 이번 실적 시즌이니까 어차피 7, 8, 9 실적을 발표하는 건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올라왔죠. 네.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게 중국 관련 모멘텀이 반영이 된 거네요. 기대감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는 항상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저점이라는 거. 네. 즉 3분기 실점이 안 좋을 거라고 발표를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그때 시점이 저점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오늘 예였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자, 시간이 좀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 상승 관련 수혜주까지 얘기를 했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 이슈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외국인 기관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때 문제돼서도 나왔었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거 플러스 네. 글로벌 지수 움직임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반응도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 시장도 오르고 유럽 시장도 오르고 며칠 동안 올랐는데 외국인들 왜 안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외국인들 오르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반응을 안 하는 거. 이런 네.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 안 사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물 지수를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사려고 안 사는 건지 네.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나올 때까지 안 사는 건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분명히 호재성 재료도 나오고 글로벌 시장도 돌아 올라가고 근데 우리 지수는 왜 안 올라가는지 외국인들 기관은 반응을 했는데 기관들은 주식을 샀는데 네. 외국인들은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뭔가 외국인들 안 살 만한 그런 내용인가?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단기적이보다는 중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써놨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주식을 계속 샀었고 그리고 잠깐 쉬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쉬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이 먼저 올라갔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바로 사지는 않는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SO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한 몇만 주씩 팔다가 오늘 한 10몇만 주를 갑자기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종목별로는 좀 대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하지만 하나씩 이제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는 네.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단기적인보다는 중기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고 전략으로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럽 재정 위기가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 네.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이제 그 과정이죠. 그리고 각 글로벌 각국의 부양책 효과, 즉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부양책을 내놨는데 네. 그게 이제 효과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효과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거다.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까지 중국 경기, 즉 지수가 돌아서는 이제 터닝하면서 중국 경기가 돌아설 거라는 그런 기대감. 지금 세 가지 기대감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인데 네. 항상 이렇습니다. 뭐냐면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처음에는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올라갔다가 이제 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쉬면서, 기존에 나왔던 재료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크게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즉, 네.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경제 지표 호전된 내용이 분명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연말로 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 좀 빨리 안 움직이더라도 충분히 이제 좀 기다리시는 최근 내용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고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의 이 313 지수 분석으로요, 국내외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심화학습으로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러분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요, 지금 저와 함께 심화학습 해보시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네, 네.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잘 들으셨으면 네. 아마도 잘 맞히실 거고요. 네. 잘 안 들으셨다면은 못 맞히실 겁니다. 네. 자, 혜선 씨는 잘 들으셨죠? 네.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원화 강세,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원화 강세인데요. 네. 여기서 1,100원 라인대로 아래로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쪽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대표적인 업종 세 가지만 우리가 네. 한번 꼽아보신다면, 정유주랑, 그렇죠. 정유업종. 네. 그리고 네. 음식료, 음식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주. 철강. 네. 예. 맞습니다. 원화강세 수혜 업종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행동? 항공 업종도 있고 뭐 이제 해운 업종도 있고 하지만 네. 그 세 가지 업종 충분히 이제 좋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원화 강세 피해 업종은 어떤 거다? 네, 이거 피해 업종이요. 네. 저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의류 업종이 네, 의류. 피해를 보고요. 네. 그리고 하나를 모르겠어요. 수출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우리 타고 다니는 거. 자동차. 자동차. 예. 네, 자동차 그렇죠? 업종.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손해주다. 예. 이거는 세모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증시 상승 전환할 때 네. 수혜 업종은 네, 이거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했는데 네. 네. 화학, 화학, 철강, 철강, 기계 업종.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공부를 알겠습니다. 열심히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오늘 총정리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 수혜 업종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화가 만약에 1,100원 라인대를 깨고 더 강하게 이제 내려간다면, 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인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종들 네. 이런 업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정유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도 그리고 이제 음식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타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네. 다른 업종까지 원화 강세 이제 수혜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냐면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수혜가 되지만 원화 강세 만약에 1,100원 라인대가 확 깨졌다가 네. 만약에 작년처럼 또 무슨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해가지고 작년에 1,040원대에서부터 1,200원까지 올랐듯이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금세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원화 강세가 이제 10원 이상 10원 강세 보일 때마다
영업이익이 이익이 네. 400억씩 이제 증가한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10원 차이에서. 대단한 어마어마하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업종들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바뀔 경우에는 원화가 다시 약세로 보일 경우에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원화 강세 피해 업종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의류 그리고 네. 이제 의류 즉 이제 수출하는 업종들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를 피해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증시 상승되는 수혜 업종은 화학, 철강, 기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습하는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저는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Q&A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급락했는데 전체 흐름이 이 개별에서 대형주로 옮겨가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냐면 네. 최근에 코스닥이 워낙 이제 과열이 돼서 회사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다는 그런 느낌도 나고, 네. 즉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꼭대기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항상 이런 상황을 이제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중국 시장도 좀 돌아서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서 대형주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정유주도 올라가고 화학주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개별 종목 중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대형주들 중에서 좀 전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요. 테마주를 매매했다가 열흘 만에 큰 손실을 보고 있대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이 참, 있을까요?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요. 뭐냐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 매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가 그 경력 그리고 주식을 이제 아니다 싶었을 땐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런 초보자분이시겠죠? 초보자분이시니 네. 테마주를 매매했다가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뭐 이 테마주를 가지고 계시지만 뭐 종목을 전부 다 그걸로 가지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네. 그 종목은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분명히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빠져나올 걸로 빠져나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방법 말고 이제 기존에 이제 나머지 있는 종목이라든가 현금을 이용을 해서 다른 종목 이제 좀 안전하고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남은 만큼 테마주에서 손실을 난 만큼 같이 수량을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었죠. 시청자 Q&A 시간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의 또 다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참여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sand kicked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푸짐하게 업그레이드된 시청자 퀴즈 이벤트죠.
매일 전문가님이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먼저 어제 정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이었죠. 영망치형 조건 수식에 있어서 21선과의 이격은 몇 퍼센트 이내에 영망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10%입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나갑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항공, 2번 철강, 3번 자동차, 4번 정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첨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해 드리니까요. 잊지 말고 내일도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어제의 당첨자 발표 나갑니다.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성대 전문가님의 내일장 홈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CJ ENM입니다. 네. CJ ENM 제가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되게 좀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시각을 좀 많이 이제 좀 바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싸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네. 우리가 유튜브의 효과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위력을 실감을 했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싸이랑 관련된 뭐 YG 엔터라든가 네. 뭐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뭐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한 뭐 1조가 넘어가고 뭐 그런 상황도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엔터 관련주들 우리가 시가총액 본다면은 SM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가까이, 1조 3천억까지 갔었던 걸 봤는데 네. 상당히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게임, 그리고 이제 미디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네. 음악, 공연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CJ 그룹의 종합 엔터테인 이제 미디어 그룹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앞으로 미디어가 이제 중요한 시대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요번에 확실하게 이제 싸이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네. 이런 미디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자체가 다른 이제 엔터 관련주하고 시가총액이 똑같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말이 안 되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제 계속 밀릴 수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요번 상황, 요번 시기를 이유로 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이제 CJ ENM에 대한 보는 시각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당장에 대한 이제 내일 CJ ENM에 대한 매수 뭐 이거보다는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위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CJ ENM이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도 분명히 중기적인 그런 이제 메리트 그리고 지금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지만 오늘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네. 즉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조정 과정에서 위로 이제 터닝을 해가지고 재차 이제 확인하는 3만 원대 넘었다가 다시 이제 28,000원대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의 이제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28,000원대 매수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대는 오늘 28,550원에 끝났는데 한 28,000원에서 28,500원 사이 정도 좀 매수를 하시고요.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 손절가는 27,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정도 이제 매체를 갖고 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조는 너무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락앤락이라는 그 밀폐 용기 업체 있죠. 네.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뭐 상당히 뭐 몇 조 단위로 이렇게 비쌌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밖에 되지는 않으니까 분명히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된 전문가님이 추천하는 CJ ENM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대 전문가님과 다음 주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대열 전문가님을 통해서요, 이 차트 분석에 대한 강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또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제 강의해 주셨던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맥집의 초기를 알면 주가의 바닥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